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먹을 거 찾았거나 사냥에 성공했을 때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래 이거야, 그래 잘했어 라고 하면서 잘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상에서는 이 도파민 얻기가 너무 쉽다는 건데요. 달달한 음식 한 입, 쇼츠 하나 보는데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우리 조상들이 사냥에 성공했을 때 얻는 그 수준의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면 우리 뇌의 수용체가 다운 레귤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극에 대해서 점점 더 적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더 센 도파민,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원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쇼츠 한두 개면 충분했는데 내일은 쇼츠 10개, 1시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제는 케이크 한 조각으로 충분했는데 오늘은 케이크도 먹고 초콜릿도 먹어야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도파민 민감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것에 적응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현상. 이걸 과학적으로는 쾌락 적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점점 쾌락에 적응하다 보면 일상적인 일에서 도파민을 얻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뭔가 조금이라도 지루한 일이 온다라고 하면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책 읽는 거라든지 뭐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SNS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도파민을 적게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지루함을 참기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도파민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다 해당되던데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본다. 두 번째, 화장실을 잠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꼭 챙긴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30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거나 뭔가 다른 걸 만지작거린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또 SNS 같은 다른 걸 한다. 계획했던 일을 하기 전에 딱 5분만 SNS를 보려고 하다가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도파민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도파민 리셋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2가지 얼굴을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해요. 도파민이란 물질 자체는 하나로 똑같은데 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폭발형 도파민입니다. SNS라든지 뭐 설탕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팡 하고 갑자기 올려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약과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SNS 알림은 도파민을 65% 수준까지 치솟게 만들지만 15분 내에 급격하게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천천히 나오는 건강한 도파민인데요. 운동이라든지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2-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파민 수용체들이 과한 도파민을 받을 필요 없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폭발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이 왜 안 좋을까요? 강한 자극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뇌는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다 보면은 흡수되는 도파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도파민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결국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분은 도파민 수용체가 최대 40%까지 하락한다고 하고 이건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줄어든 도파민 수용체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놓는 도파민 리셋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 안나 램케이의 방법을 토대로 정리해본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디지털 단식입니다. 최소 24시간에서 가능하다면 48시간까지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디지털 단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폰을 좀 덜 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단식하듯이 완전히 폰을 끊어내는 겁니다. 최소 24시간의 완전한 도파민 단식이 도파민 민감도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48시간 이후부터는 도파민 수용체가 눈에 띄게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72시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첩첩산중에 있는 절 속으로 명상을 하러 가는데요. 가자마자 바로 핸드폰부터 뺏기거든요. 그런데 몇 번 하면서 느꼈던 거는 딱 이틀째까지는 뭔가 머리가 엄청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이 떠돌다가 딱 3일째 되는 날이 되면 되게 머리가 고요해지고 맑아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있다는 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 일요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TV나 태블릿 같은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한 기기들은 다 그냥 꺼버리고 아날로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를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단식은 첫 6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비만 딱 넘기면 해방감을 느끼고 점점 편안해지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평일에도 딱 이 시간만큼은 디지털 단식이 꼭 필요한데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집중력이 23%나 떨어진다고 해요. 취침 전 1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SNS를 하게 되면 도파민 레벨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의 질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음날의 의사결정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고 해요. 제가 했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30분 디지털 단식. 일어나자마자 최소 30분은 폰을 보지 않고요. 일부러 알람도 아날로그 알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 이를 닦고 물을 마시고 이런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은 15분, 30분 정도는 금방 가더라고요. 취침 전 1시간은 아날로그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말이면 48시간 디지털 단식을 해보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치만 차고 핸드폰은 꺼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프리덤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디지털 단식이 필요한 시간에 앱 차단을 시켜놓습니다. 58이라는 앱도 괜찮다고 하네요. 도파민 리셋 두 번째 방법은 자연 속 도파민 충전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연이랑 단절된다는 건데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고 해요. 숲에서 15분만 걸어도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16% 감소하고 도파민이 건강한 방식, 그러니까 폭발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오는 그 방식으로 1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3회 20분 이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숲이라든지 바다를 갈 필요는 없고요.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공원을 잠깐 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실 때 핸드폰은 반드시 두고 나가시고요.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여전히 워치만 가지고서 전화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서 나갑니다. 또 이렇게 나가실 때에는 오감을 활성화해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새소리도 좀 들어보고 자연의 냄새도 맡고 바람도 느껴보면서 오감을 사용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걷는 건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약물 없이도 ADHD 증상을 20에서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이 처음에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심심함이 바로 뇌가 리셋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심심함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 리셋 방법 세 번째, 도파민 근육 키우기입니다. 운동을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파민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단 1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도파민에 대한 민감도가 회복이 되고 도파민 양 자체도 건강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최대 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하네요. 물론 고강도 운동이면 더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운동할 때 딱 약간 힘들다 요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존2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제 러닝 영상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뛸 때도 너무 힘들지 않아서 뭔가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타바타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20초 동안 전력 운동을 하고서 10초 동안 쉬고 요거를 8세트 반복을 하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이런 운동들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주에 3-4번 정도씩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악과 함께 운동을 하면은 도파민 분비가 25%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날의 몸의 상태와 기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운동 후에 1-2시간 정도는 뇌가 활성화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 중요한 일을 하면 집중력이 평소보다 3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리셋 네 번째 방법, 콜드 리셋입니다. 저는 헬스장에 가서 따뜻한 물 기다리기가 귀찮을 때 간혹 하는 방법인데 이게 효과가 정말 좋아요. 처음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도파민 시스템을 리셋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2-3분 정도 냉수 샤워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을 무려 2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코카인이랑 비슷한 수치인데
중독성은 전혀 없어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의 도파민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차가운 물로 씻으려고 하시면은 분명히 실패하실 테니까 처음에는 샤워 따뜻한 물로 하시고 마지막에 좀 차가운 물로 하는 형태로 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시면은 차가운 샤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냉수 샤워의 좋은 점은 도파민 레벨을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2시간 정도 동안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나온다는 데 있어요. 이런 건강한 도파민 분비 패턴이 우리 뇌의 도파민 민감도를 회복시켜줍니다. 냉수 샤워가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웜호프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심호흡을 30분 하고 나서 15초에서 30초 정도 숨을 참고 나서 냉수 샤워를 바로 하면은 조금 더 참기 쉽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냉수 샤워를 해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하기 싫다 하면은 찬물 세수만이라도 하세요. 얼굴만 차갑게 해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냉수 샤워 후 2시간 동안은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집중력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중요한 일을 하면 엄청난 생산성을 맛볼 수 있겠죠. 도파민 리셋 5번째, 바로 도파민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인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냥꾼과 채집인으로 살아왔어요. 사냥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이 우리 DNA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가 너무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진전의 원칙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은 작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갈 때 온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현대판 사냥이라고 부를게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3개의 마이크로 사냥을 계획해보세요. 너무 쉽다 싶을 정도로 작은 거, 물 2잔 마시기, 5분 스트레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목표라도 우리가 달성을 할 때마다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또 이런 도파민 사냥을 할 때 일지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했음을 시각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성취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 그 자체로 건강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타이니 헤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게 더 큰 행동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딱 1개만 완료짓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개도 힘들어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딱 하나만의 성공을 만들어내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제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도파민 리셋은 현대인이라면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청소 같은 거예요. 뇌의 대청소라고나 할까요? 마치 가끔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가끔 리셋해주자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생산성을 위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